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BTS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제 투자의 역사를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생활과 함께 시작했던 첫 투자가 2008년 금융위기였고, 미친듯이 쏟아지는 주식의 가격을 보면서 시골의사 박경철 선생님의 주식 투자 강의 영상들을 보면서 주식의 기본적인 접근법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사회초년생이라 목돈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극도의 공포감을 이겨내면서 매달 월급을 받으면 최대한 많은 우량주를 쓸어 담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운 좋게 2년 정도 계속 모았던 우량주 장기 투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나중에 제 신혼집 전세 보증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때도 주식을 계속 팔기 싫어서 버티다 마지막 잔금 치르기 며칠 전에 억지로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오를 것 같던 주식은 그 이후로 지겨운 박스피가 계속됐고, 전 그 당시 부동산 폭락론자였기 때문에 계속 주식으로 돈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에 박경철 선생님이 유일하게 의미 있다고 하셨던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스윙 트레이딩 방식을 계속 연마하면서 2019년까지 4848이 난무하고 장기 투자 마인드는 절대 통하지 않는 국내 주식 시장에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인드는 이거였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 상방이 열린 지점을 잡고 그 지점에 매수해서 예측이 틀리면 로스컷, 예측이 맞으면 정해놓은 지지선 아래로 내려오기 전까지 계속 끌고 가며 최대한 길게 수익을 먹는다. 그 당시에도 저는 스윙 투자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정도까지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종목에 대한 애정은 1도 없는 상태에서 호재로 인한 수급이 있는가, 확실히 배팅해볼 만한 차트가 나왔는가, 이같이 실체가 아닌 그림자만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름 괜찮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었기에 나름 투자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13년 때쯤부터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그 진동을 제가 감지했던 2015년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동산에 대해서 미친듯이 공부하면서 첫 집을 매수했던 2017년, 그 이후 18년, 19년 순차적으로 집을 매수하고 분양권 투자, 경매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부동산부터 투자하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 부동산 투자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장기 투자 마인드로 매수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수한 그 부동산에 애정을 갖고 그 부동산을 단순한 매매용이 아닌 자산으로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 투자입니다. 박스피라는 척박한 투자 환경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고 적응하다 보니 대기업이라고, 비전이 좋다고, 그룹이 든든하다고 장기 투자 마인드 잡고 접근하다 보면 돈 되는 건 다 분할해서 상장해버리고, 툭하면 유상증자해서 기업 손실 메꿔버리고, 아무리 벌어도 배당주가 아니면 배당은 쥐꼬리만큼만 주고, 대주주는 상속한다고 주가가 안 오르기만 바라면서 일부러 주가를 누르고, 투자자들은 어차피 줄 때 안 먹으면 손해니까 좀만 수익 나면 바로바로 팔아버리고, 기관이 안 팔면 외국인이 먹고 튀고, 외국인이 안 팔면 기관이 팔고, 개인들은 시황방송 보면서 4848 하다가 땄다 잃었다 하면서 어느덧 잔고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건 뭐 장기 투자 얘기하면 호구고 정글 같은 곳에 양복 입은 새님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익절은 언제나 옳다, 줄 때 먹어라,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주식 투자만 하고 부동산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 또는 어쩌다가 부동산 한 채는 실거주로 구매했는데 주거용 외에는 부동산의 입지나 투자적 관점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부동산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사람은 주식 투자로 배운 트레이딩이 투자라고 생각하고 맨날 리스크를 매매로 덜어낼 생각만 하게 되니까 평균 보유기간이 4.9개월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에이, 자산은 무슨? 어차피 주식은 치킨값 벌 정도만 하는 거지. 야, 지금 안 먹지? 장기 투자 뽕 맞지? 그럼 다른 놈들 물량 터는 거 다 받아주는 호구야 임마. 뉴스에 팔아라, 호재는 선반영, 이거 몰라?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나라에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부동산은 4848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엉덩이 깔고 오래 앉아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땅은 거짓말 안 한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실거주든 투자든 평균 10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알아서 장기 투자에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고 또 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사는 선순환이 되는 거죠. 결국 대한민국에서는 투자를 부동산으로 시작했냐 주식으로 시작했냐에 따라서 평균적인 부의 차선 자체가 갈리게 된 겁니다. 그럼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무조건 단타나 트레이딩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 주식은 좀 다릅니다. 우선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과 관리 감독 기구들이 있고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고 기업의 투명한 공시가 매우 중요한 의무이며 401k 같은 연금 자금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오랜 기간 걸쳐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넘치는 유동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뛰어난 기업들이 계속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그곳의 자금을 이용해서 살아남고 성장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올라온 기업들은 반짝 성장이 아닌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들이며 그들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이해한 투자자들이 부동산처럼 규모 있는 자산을 보유한다는 마인드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늘려가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워렌 버핏을 필두로 한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이 미국에서는 통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주식은 이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2016년부터 애플에 투자하면서 현재도 계속 지분을 늘려가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40% 이상을 애플 한 종목에 장기 투자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산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했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투자의 경험이 그 사람의 투자 마인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복리의 마법을 완벽하게 누리기 위해 장기 투자를 마음먹었다면 어떤 자산에 투자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자산의 종류에 따라 장기 투자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부동산 같은 자산이 있는 반면 국내 주식 같은 정글 같은 곳에서 뒹굴다 보면 늘 하루하루 생존에 급급할 뿐 장기적 관점을 갖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려면 미국 주식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하지만 장기 투자가 유리한 구조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역시도 미국 증권거래소 분석 자료를 보면 평균 보유 기간이 5.5개월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아무리 국내 주식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해도 그런 구조를 다 누를 만큼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단기 투자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야후 파이낸스 기사의 내용처럼 언제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현대의 자동화된 디지털 거래 플랫폼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의 거래가 자동화되지 않고 중개인을 통해서 직접 전화로 지시하고 팩스를 보냈던 1950년대에는 미국 주식시장의 평균 보유기간이 8년이었다고 하는데 이 거래 방식과 보유기간을 보면 어떤 자산이 떠오르십니까? 중개인을 통해서 전화로 지시, 평균 8년 보유, 귀찮고 지루한 거래 방식, 비싼 중개 수수료 느낌이 오시죠? 지금의 부동산이랑 1950년대 주식의 거래 방식이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즉 언제 어디서든 거래하기 용이하고 거래 수수료가 거의 없는 디지털 거래 방식이 바로 장기 투자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무리 장기 투자에 유리한 위대한 기업이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현재와 같이 언제든 손가락 클릭 한 번에 몇억, 몇십억을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거고 투자자들이 잘하고 현명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거래가 어렵고 지루하고 수수료가 비싸고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은 확률적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장기 투자의 위대한 성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복리의 마법을 장기 투자를 통해서 극대화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면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현재 구조상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 원픽 부동산, 그리고 너무나도 쉬운 매매의 유혹을 이겨낼 장기 투자 마인드를 완벽하게 장착했다면 위대한 기업이 존재하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경제적 해자를 갖춘 시총 상위 종목들, 이것들을 통해 장기 투자를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강의 매매 유혹의 구조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든 4848이 가능한 이 미치도록 쉽고 빠르고 편리한 이 시스템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의 매매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주식 보유기간이 급격하게 짧아진 것처럼 일반적인 투자자들이라면 당연히 부동산과 주식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보유기간이 훨씬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비트코인의 위대함과 그 본질 가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정확히 이해하신 분이라면 절대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고 자신의 비트코인을 최대한 거래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귀찮고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옮겨놓고 마치 부동산 등기 권리증처럼 하드웨어 월렛에 보관하면서 최대한 장기 투자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아무리 폭발적인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희소한 자산이면 뭐예요? 구조적으로 그 어떤 자산보다 쉽게 4848이 가능한 환경에 노출시켜 놓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는 운이라고 말하고 운이 좋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하고 운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고 투덜거리죠. 세상을 탓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의 성패는 이미 어떤 자산에 투자했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자산과 접근 방식의 구조적 장점을 통해 장기 투자를 했냐 안 했냐로 갈린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무조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그 행위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